어른이 된 자녀가 부모의 인생을 다시 걱정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부모의 선택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오늘의 사회는 부모의 행복을 축하해야 할지, 현실을 걱정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한 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40대 초반의 미혼 여성분입니다. 이 사연은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혼자 두 딸을 키웠습니다. 자매는 모두 성장했고 이제는 결혼할 나이를 훌쩍 넘겼지만 두 사람 모두 아직 미혼입니다. 다행히 자매는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고 각자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세를 바라보는 아버지께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늦은 나이에 재혼을 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임이 분명한데 마음 한쪽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아버지는 새 배우자와 함께 살 집을 하나 얻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조그만 아파트 하나만 있으면 조용히 자녀들 조음 없이 살겠다고 하십니다. 두 자매는 대출을 받거나 모아둔 돈으로 그 정도의 집은 마련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허전합니다. 아버지가 잘 살 수 있을지, 늦은 나이에 꾸리는 가정이 경제적으로 괜찮을지, 아니면 이제는 자식이 부모의 삶을 떠안아야 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인지,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이 사연의 핵심은 집을 사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부모의 행복을 존중해야 하는 마음과 자녀로서 현실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 그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이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경계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부양자였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관계의 방향이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요청하는 순간 자녀는 이제 부양자의 역할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동시에 매우 혼란스러운 변화이기도 합니다. 더 복잡한 것은 이것이 아버지의 위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행복을 위한 요청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했다면 자녀는 오히려 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버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야 하는지, 현실적 위험을 경고해야 하는지 그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이 상황을 맞추거나 예측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가족이 어떤 흐름 위에 서 있는지를 보기 위해 주역의 표현을 빌려보겠습니다. 지금의 형세는 지택님께의 네 번째 자리와 닮아 있습니다. 지택님은 위에는 땅, 아래는 물이 있는 형상입니다. 물이 아래에서 차오르지만 땅이 그것을 눌러 넘치지 않게 조절합니다. 이 개의 네 번째 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의 지혜로운 처세가 아래로 향하여 뜻을 이룬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 균형을 맞추는 자리입니다. 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다 자란 나무가 물을 얻어 다시 성장하지만 그 물의 양을 조절하여 뿌리가 썩지 않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 돕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거절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돕되 넘치지 않게 하라는 자리입니다. 물이 적으면 나무가 말라 죽지만 물이 너무 마르면 뿌리가 썩습니다. 적절한 양, 적절한 방식, 적절한 기준, 이것이 지금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제 현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중국 제나라의 철학자 관자는 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물은 정이 아니라 질서 위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아버지가 불쌍해서 혹은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까라는 감정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집을 마련해주는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 생활비, 의료비, 예상하지 못한 변수, 이 모든 것이 한 번 열린 문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여기서 손자병법의 짧은 문장이 필요합니다. 보급이 끊기면 문은 스스로 무너진다. 삶이 무슨 전쟁입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집을 마련해 주느냐가 아니라 그 이후의 구조가 자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입니다. 70세 가까운 나이에 재혼을 한다는 것은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 집, 생활비, 의료비, 이것들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연금이 있는가, 저축은 있는가, 건강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집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집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연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사실 아버지도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여기서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 이 딸의 마음에는 감정과 걱정, 연민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두 딸을 키웠다는 것, 그 고생을 생각하면 무엇이든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70세의 재혼이라는 선택이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할지 걱정됩니다. 더 어려운 것은 이것이 자녀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자녀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아버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녀는 그것을 존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결과를 함께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인생을 대신 책임지려 할 때 관계는 무거워진다. 부모의 인생은 자녀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돕는 것과 떠안는 것은 다릅니다. 자녀는 부모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인생을 떠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녀는 그것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돕는 것,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앞의 흐름을 모두 종합하면 지금의 추세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밀어붙일 때가 아닙니다. 단번에 결론을 낼 때도 아닙니다. 조건을 분명히 하고 돕는 시기입니다. 주역의 지택님 사유가 말하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물은 주되 넘치게 하지 마라. 선택 기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효도는 존중이지 책임 인수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과 아버지의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다릅니다. 아버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진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복의 모든 비용을 자녀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는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한 번의 도움 뒤에도 구조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집을 마련해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생활이 자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구조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계획입니다. 셋째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조건 없는 지원보다 조건 있는 합의가 낫습니다. 집을 마련해 준다면 명의, 금액의 한계, 추가 지원 없음, 이 기준이 처음부터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도 자존을 지키고 자녀도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아버지와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재혼에 대한 축하와 함께 현실적인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저축은 있는지, 새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한지,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이런 질문들이 아버지를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필요한 질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덮어두는 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둘째는 도움의 범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집을 마련해 드린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어떤 방식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전세인지 매매인지, 명의는 누구로 할 것인지, 금액은 얼마까지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마지막 지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추가 생활비나 의료비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명확히 하십시오. 셋째는 자매끼리 합의를 먼저 하십시오. 두 자매가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디까지 도울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부담을 지거나 나중에 불만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하십시오. 넷째는 새 배우자의 가족과도 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0세의 재혼이라면 상대방에게도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양쪽 자녀들이 서로의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는 법적인 부분도 고려하십시오. 집을 마련해 드린다면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아버지 명의로 한다면 나중에 상속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이것입니다. 부모의 행복을 바라지만 나의 삶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혼을 축하하는 것과 아버지의 재혼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은 다릅니다. 자녀는 부모를 도울 수 있지만 부모의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입니다. 조건 없이 모든 것을 해주면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과 원망이 쌓입니다. 그것은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도우면 서로가 편안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자녀는 부담 없이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것은 아버지의 용기이기도 합니다. 70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의 시선도 있고 현실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도 두려울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한 것은 남은 인생을 혼자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존중하면서도 현실을 함께 점검하는 것, 이것이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응원하되 그 선택이 지속 가능하도록 함께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은 한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부모의 노년과 자녀의 중년이 만나는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부모의 선택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가? 자녀로서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효도와 부담의 경계는 어디인가? 이것은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각 가정의 상황이 다르고 관계가 다르고 경제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감정만으로 결정하면 나중에는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현실적 판단이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기억할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돕는다는 이유로 인생의 주인공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인생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녀는 그것을 도울 수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혼을 축하하십시오. 하지만 그 축하가 무조건적인 지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그 범위 안에서 도우십시오. 그것이 장기적으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지키십시오. 부모를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효도는 현실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오늘 마음에 담아둘 한 문장입니다. 돕는다는 이유로 인생의 주인공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사연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머니 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